안녕하세요, 해피보이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부감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똥손이지만 드로우 마이 라이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는 1997년 6월 16일 오전 8시 6분에 신장 45cm에 체중 2.3kg으로 태어났다. 잘은 모르겠지만 비교적 작게 태어난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작나? 그렇게 3년 정도 한국에서 자라다가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홍콩으로 떠나게 됐다. 너무 어린 시절에 갔기 때문에 기억은 거의 없지만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때가 금수저까진 아니더라도 은수저라고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 중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시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2-3년 정도 홍콩에서 살다가 이번에는 아버지 직장이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모든 교육과정을 싱가포르에서 마쳤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럼 너 영어 잘하겠다? 영어 쓰기, 영어 발표 A뿔은 식은 죽 먹기였겠는데? 부럽다.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중국어도 쓰지 않아? 중국어도 잘하겠다 너? 영어 쓰기 A, 영어 발표 B뿔, 기초 중국어 C뿔입니다. 유치원은 한인 유치원을 다녔다. 안타깝게도 이때의 기억도 없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한인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는 영국 학교로 전학을 갔다.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버스를 타면 마늘 냄새 난다고 놀리고 그런 약간의 놀림이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도 몇몇 좋은 친구들도 당연히 있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아서 아쉬웠었는데 몇 년 전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닿아서 정말 반가웠다. 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원래대로라면 2학년을 다녀야 맞는데 영국 학교에서는 Year 3, 즉 3학년부터 다니는다. 지금까지도 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까라면 까야지. 그렇게 영국 학교의 모든 초등교육을 마치고 다시 한인학교로 돌아갔는데 5학년 2학기란다. 어린 나는 초등학교를 2번이나 졸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혼란스러웠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PSLE, 고등학교 올라갈 때 O레벨, 대학 갈 때 A레벨 이런 식으로 학급이 올라갈 때마다 주구장창 시험을 본다. 국제학교에서 로컬 중학교로 들어갈 경우에는 유학생 전용 시험 에이스 시험과 팩트 시험을 따로 본다. 차이점을 말하자면 에이스는 성적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주지만 팩트 시험은 성적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성적에 맞춰서 수많은 중학교들 중에 퀸스웨이라는 중학교에 입학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중학교가 4년제고 고등학교가 2년제인데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고학년으로 나눈다. 그에 따라 교복도 반바지에서 긴 바지로 바뀐다. 아니 근데 왜 1년 365일 찜통같이 더운 나라에서 긴 바지를 입으라는 거야? 그 와중에 학생 매뉴얼에는 교복이 하얀색인 이유가 햇빛을 반사시켜서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란다. 그냥 반바지를 입히면 될 것을. 초, 중, 고 중에 중학교가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다.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맹세로 인종차별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다문화 국가이기도 한데 We, the citizens of Singapore, pledge ourselves as one united people, regardless of race, language, or religion. 외국인이라는 이유에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다. 사실 그때 러닝맨 같은 K-POP 콘텐츠가 유행할 때라서 한국인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이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사라지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위아래 하얀색인 교복에 몰래 바지랑 셔츠 뒤쪽에 네임펜으로 낙서를 해놓질 않나. 가방 그물망 주머니에 꽂아놓고 다녔던 우산을 몰래 빼가서 가위로 구멍을 오려놓질 않나.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인 줄 알고 실없이 웃으면서 넘겼던 것들이 이미 나는 놀림감이 되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웬만해서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애였는데 그때는 정말 학교가 가기 싫었다. 드디어 정말 그지같은 4년의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O레벨 시험도 봤지만 한국 대학을 입학하고 싶었던 나는 리턴 투 한인학교를 해버린다. 근데 로컬 학교는 9월에 졸업했는데 한인학교는 3월에 개학이다 보니 반년 정도의 시간이 비었다. 그때 집에서 놀고 있던 캠코더로 영상을 찍고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편집해서 영상 몇 개를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참 끈질기게도 로컬 학교 애들이 굳이 들어와서 악플을 달던데 야 너네 보고 있냐? 왜 보냐?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아무튼 6개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다 없앴다. 근데 영상 제작만큼 해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무언가에 몰두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 나에게도 장래 희망이라는 게 생겼다. 한인학교에서 방송부를 만들어서 부단장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면 카메라를 들고 영상이나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 핑계로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에서 빠지기도 했다. 솔직히 어느 때보다도 모든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이미 나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 애들이랑 놀러 다녔던 3학년 2학기 때가 제일 재밌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나는 공부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봤던 시험 성적이 더 좋았는가?
그렇게 2015년 12월 말 정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학창시절 마지막 졸업식이라고도 하는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안 갔다. 이미 중학교 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해봤던 경험도 있고 고등학교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학 전에 있는 모든 행사를 참석하라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신입생 정모, OT, 세터 모든 거에 빠짐없이 가겠다고 미리 온 거였는데 다 필요 없다. 입학하면 어떤 전형으로 왔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대생이고 애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조차 없다. 그렇게 16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대학생활 중에 꼭 해보고 싶었던 총학생회도 해보고 지금 소집 해제하고 나면 대학생활은 1년밖에 안 남는데 정말 졸업해서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대학생활 남은 마지막 1년은 어떤 1년이 될지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